자, 오늘은 38페이지, 39페이지, 그리고 40페이지까지 넘어가는 영상입니다. 권력 집중형 정치제도. 자,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만 정치제도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배웠죠, 아직. 그래서 생소한 단어나 용어가 좀 나올 건데 당황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일단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교과서 39페이지 갑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모습.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 의원내각제예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했어. 이 둘 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음에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에 설탕을 넣듯이, 커피에 설탕을 넣는 건 설탕이 주가 아니라 커피가 주잖아. 그죠? 대통령제를 주로 해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요. 의원내각제적인 성격은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제, 이런 것들이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라는 건데, 역시나 다음에 배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에 언급이 돼 있길래 저도 언급만. 그 다음 일반적인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형태가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통령제와 다른 모습이 바로 긴급명령권과 5년 단임제인데요. 긴급명령권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긴급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원래는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법률을 만든 다음 그 법률을 행정부의 대장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법률을 보고 오케이 통과, 이거 정책 실시하자 라고 해서 일이 정치가 실행이 되는데, 그러기에 만약에 너무 급한 일이 벌어졌어. 예를 들어 전쟁이 벌어졌다던가 국가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국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국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또 막 서로 국회의원들 의견 조율한 다음에 그거를 겨우겨우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제출하고 뭐 요런 게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정적, 경제적 처분을 직접 처분하거나 명령을 한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땠습니까? 하면 국회에서 일정수 이상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오면 바로 대통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고,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이잖아요. 단 한 번만 하는 제도를 5년 단임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임제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임기와 관련된 제도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임기와 관련된 방식은 단임제가 있고요, 연임제가 있고요, 중임제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볼게요. 자, 단임제는 단 한 번만 하는 거야. 단 한 번만. 그래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또 그 다음 선거 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마해서 당선이 안 되면 계속 나올 수 있지만 당선이 되면 한 번밖에 못 한다. 연임제는 연속해서
임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당선될 수 있는 제도.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됐다 치면 대통령이 끝날 때쯤 다시 대통령 후보로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연속으로. 중임제는 중임 여러 번, 2번 이상 단설될 수 있는 제도를 중임제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연속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임기 끝날 때쯤 출마를 했는데 대통령이 안 됐어. 그럼 연임이 안 되죠? 근데 세 번째, 이 내가 실패한 대통령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당선이 되면 하는 것. 이게 2번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임제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는 A라는 대통령이 5년 동안 당선이 돼서 일을 하고, 다음 5년이 끝나면 B라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일을 하고, 이게 5년 단임제의 형태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죠. 두 번째, 5년 연임제라는 걸 예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A 대통령이 당선됐어. 5년 동안 일을 하지. 그리고 나서 5년 끝날 때쯤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 A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를 하는 거예요.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5년 동안 한 번 더 하는 거지. A 대통령은 그래서 총 10년을 할 수 있는 거지. 가능하다면, 이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연속으로 임하는 게 연임제고요. 연속에 실패했어. 그러면 재출마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통령 제도. A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 다음에 나갔는데 A 대통령이 안 되고 B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B 대통령 다음에는 A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형태가 5년 연임제입니다. 그 다음 중임제는 A 대통령이 5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B 대통령이 됐어. 만약 예를 들어서 A 대통령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5년을 하죠. A, B 바뀌었죠. 근데 다시 A라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2번 이상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속을 하건 연속을 하지 않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형태를 중임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제도가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보자면 단임제는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년 동안 딱 한 번만 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뽑아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재 정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연임제, 여러 번 연속해서 2번 이상 연속했을 때 장점은 첫 번째로는 정치적 책임감이 높아지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끝날 때쯤에 현직 대통령이 후보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한 번 더 하고 싶다면 이때 잘했어야겠죠. 내가 잘했으면 국민들이 한 번 더 뽑아주는 거고 못했으면 안 뽑아주겠죠. 그러니 이 대통령 일을 할 때 열심히 할 거야. 아마 정치적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표현이 그런 거고요. 또 장점, 장기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10년짜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임제는 그렇게 못하잖아. 5년만 하니까. 또 레임덕이 감소한다. 레임덕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레임덕, 절뚝거리는 오리라는 거예요. 덕오리. 뭐냐면은 우리